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월 둘째 주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힘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기관의 매도세에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이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부진한 지수 흐름 속 AI 관련주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CES 2024를 앞두고 GPT 스토어 출시 기대감에 AI 관련주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DNC 미디어의 애니메이션 공개 소식에 웹툰 관련주도 동반 강세 보였고요. 또 오후장 들어서 초전도체 관련주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전문가님과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파마인데요. 매수가 25,850원 기준 14% 가까이 오르면서 5위에 랭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양, 최고가 기준 18%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3위는 11월 7일에 언급해 주신 동훈 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1%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서 2위는 엑스페릭스인데요. 최고가 기준 22% 넘게 강세 보였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입니다. 23% 가까이 상승하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AI 관련주 전 거래일부터 오늘까지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특징이 오후장 들어서 초전도체 관련주 급등세 보였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장이 얼굴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포함해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초전도체는 오후장에 들어서부터 움직였었던 게 아니죠. 신성 델타테크가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전고점을 넘어갈 때부터 수급이 달라붙었는데 이 수급이 달라붙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뉴스까지 나와주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초전도체 관련주는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또 한 번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신성 델타테크와 CCS가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파워로직스, 모비스, 서원, 서남, 덕성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올리는 척하다가 주가가 빠질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초전도체로 인한 물질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아닐 뿐더러 초전도체로 인한 LK99의 물질에 대한 인증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에 드러나긴 했으나 초전도체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의 초전도 현상으로 인한 물질들이 나타나기까지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수급이 달라붙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모멘텀이 존재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일은 CES 2024로 인한 이슈들의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어제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슈가 됐었던 것 중 마지막에 수급을 불러왔었던 게 뭐였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방산주들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CES 2024의 재료 소멸 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AI 관련주들 있었죠. 그리고 시장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었던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과 그리고 항암 관련주, 면역 항암 관련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의료 AI 관련주들도 아직 시장에서 올라갈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별개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 뭐가 있었습니까? 제약바이오 테마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과 AI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잠시나마 소외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들과 반도체주들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지켜보실 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었던 제주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심텍,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중에서는 제주반도체가 아직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심텍과 텔레칩스는 아직까지도 매수 자리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텔레칩스는 29,800원 아랫단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이 3차 매수인 겁니다. 1차 매수에서 수익을 만들었고 2차 매수에서 29,800원 기준으로 35,00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3차 매수 29,800원에서는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33,000원 정도에서는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무상증자로 인한 신규주 960만 주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칩스앤미디어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심텍에 대한 매수 관점이 더 유력하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선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살펴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보다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로 매수 기회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이러한 섹터 속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밀리의 서재입니다. 매수가는 19,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밀리의 서재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7% 가까이 강세 보였는데 23,6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수익권이십니다. 수익권이신데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얼른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익절 가격 구간이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딱 하나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데 바로 22,100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9,500원에서부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것까지는 매우 괜찮으나 여기에서 22,100원을 2거래일 이상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그때부터 밀리의 서재는 재차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밀리의 서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3%,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3%나 이탈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어땠습니까?
시초가가 안 빠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 행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24,600원을 넘어간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주가를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얼마였습니까? 오늘 24,600원을 넘어갔었죠.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혹은 내일 모레 종가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거. 하지만 조정을 받게 된다면 22,100원을 하루 정도는 이탈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날 다시 22,100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는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익절하시고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진입해 보실 수도 있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리의 서재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익절하시고 다음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 영웅 최인성 전문가님께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은 기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차트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올려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매수가는 68,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꽤 있으신데요. 오늘 동아 ST 2% 넘게 빠졌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전문가님께서 대응 전략 굉장히 잘 짜주시니까요. 얼른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동아 ST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넘어가야 되는 자리를 못 넘어갔어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데 문제가 되는 건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가격 72,300원만 넘어간다면 72,300원 위에서 종가 한 번만 형성해 준다면 그때부터 동아 ST는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잘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아 ST 현재 자리가 어떻습니까? 매우나 저점의 가격 구간에 있죠. 많이 내려왔고 내려온 가격에서 조정도 많이 받았고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인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72,300원의 가격만 넘어갈 수 있다면 1차 상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에서부터 주가가 눌리게 될 경우에 68,000원을 이탈하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실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6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1차 상승은 확인을 했으니 그 다음 눌릴 때 재진입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눌리는 가격을 55,000원 정도까지 낮춰서 진입하셔도 매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영업이익도 괜찮고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테마 종목 중 동아 ST는 올해 5월, 6월 달까지 한 번 더 3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익절 못하신다 하더라도 본전에서 리스크 관리상 정리하시고 6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5만 5천 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거기까지 못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비중을 40%를 진입하신다면 5만 9천 원, 5만 8천 원, 5만 7천 원, 5만 6천 원 이런 식으로도 진입해서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목을 언제 진입하셨고 언제 보유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얼만큼 되셨고 얼마나 더 기다리실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전화로 종목 상담 주셔야 더 확실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아 ST까지 살펴봤습니다. 본전에서 정리하시고요. 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문자로 주시는 것보다요. 전화로 지금 바로 주시면 전문가님과 이야기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만의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도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매수가는 68,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앞서 저희가 초전도체 관련주 말씀드렸었는데 7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익권이신데 전문가님, 네. 신성 델타테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내일 장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런 경우 때문에 전화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잡으셨는지 8월 달에 잡으신 건지 아니면 10월 달에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오늘 매수하신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월과 10월 달에 매수하셨다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 매수하신 거라면 그 관점이 있으셨을 텐데 그 관점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왜 매수를 했고 그 매수 가격에서부터 나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그것까지 들었을 때 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황 설명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는 하지만 세력들의 움직임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성 델타테크 또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또 한번 원점의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5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시간에서 빠져주지만 않는다면 더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잘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런데 오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내일 초전도체와 관련된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CES 2024에 묻힐 수도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본전을 이탈할 때가 아니라 68,5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익절하시고, 본전 익절이 되겠죠. 익절하시고 신성 델타테크는 당분간 안 지켜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설명을 같이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문자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차트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수식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센트림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21년도에 한 20만 원 좀 못 미쳐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요 며칠 전에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놔뒀는데 계속 또 종점을 찍을까 그것도 또 불안하고 조금 놔둬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네, 고민 많으시죠? 처음으로 제가 G에서 한번 사보라고 그래서 사보고 이제까지 팔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걸 좀 어떻게
답답해서 좀 한번 전화 드렸어요. 네, 가지고 있어야 전문가님께 좋은 얼른 건지. 연결 드려보겠습니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중이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이? 매도는 그 당시에 184주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가격이 계속 다운돼가지고 네. 살 수 있는 가격이 제가 산 게 한 20만 원 조금 못해서 산 것 같은데 네네네. 2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게 너무 억울해서 엊그제 좀 올라서 팔을까 했더니 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놔둬도 되는가? 지금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 오랫동안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 심리를 좀 받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네. 네. 잘 보시면 제가 네. 셀트리온을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네네. 이 가격 구간 보이세요? 동그라미 친 가격 구간? 네네네. 여기가 20만 7,110원인데 저항이었어요. 근데 이 가격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가격을 넘어갔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이 끝났죠.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이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뭡니까? 셀트리온 제약이랑 합병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 움직임은 결국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시장에서 지금 무언가 모멘텀을 받을 만한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지금부터는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늦어도 올해 6월 달에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 제가 저도 한 지금 보기는 2월 말쯤에 좀 뭐가 하나 터진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기다리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네. 큰 욕심 안 부리고 25만 원에서는 매도를 할 거예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지 했는데. 네. 다시 내려가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아쉽죠. 딱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다음에 팔아야지 했는데. 네. 도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잘 보시면 지금 많이 고생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네네네. 알고 그나마도 있어요. 손절 안 하고 버텨냈으니까 내가 2년 동안 버텼으니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한 15% 이상만 수익을 보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네.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닌데 2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가격에서는 모든 물량 정리하시고 셀트리온으로 고생 많으셨으니까 다른 네. 종목으로 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탈 때는 어떻게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차라리 제약 바이오주들이나 아니면 덜 올라간 종목들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은데 어려우시다면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유정 앵커님께서 안내 드릴 거예요. 네, 그거 네, 따라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익절한 뒤에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종목을 직접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아, 네, SFA 반도체. 네, SFA 반도체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830원. 네, 6,830원의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30%. 30% 담으셨네요. 네. 비중도 꽤 있으시고 오늘 6,55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네. 고민이 조금 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해결을 또 굉장히 잘 해주시거든요. 얼른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SFA 반도체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요. 네. 왜 사셨어요?
반도체 간다 그러길래. 반도체 가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네. 7,000원이 저항인데 그 가격까지 올라온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밖에 못 가요. 그래서 많이 가봤자 7,500원이면은 정말 잘 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괜찮을 거다, 여기에서 더 큰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죠.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SFA 반도체가 오늘도 보시면 얼마 안 내려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 버티시면 되는데 네. 많이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7,500원까지만 보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매도를 못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본전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네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7,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인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야 되냐면 첫 번째 7,200원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7,200원을 넘어갔는데 7,500원까지 못 올라가면 우리는 6,900원에서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수익이 안 나겠죠. 네네. 그런데 SFA 반도체는 지금 시총이 1조인데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괜찮은데 2023년에만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가격으로 봤을 때는 눌렸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하지만 다시 눌릴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가격은 5,800원이에요. 아, 그래서 7,200원을 넘어갔는데 7,500원까지 못 올라가건 아니면 올라가건 상관없이 7,500원에서 익절하건 아니면 6,900원에서 약수익으로 익절하건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6,800원에서 10% 지금 30% 남으셨죠? 네네. 5,800원에서 10%, 5,500원에서 10%, 5,000원에서 10%를 매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매수하시면 다시 7,000원까지 언젠간 또 올라와요. 근데 그 언젠간이 긴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수익을 많이 못 냈겠지만 5,800원, 5,500원, 5,000원에서 나는 5,000원까지 내려오길 바라고 있는데 못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5,800원부터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800원을 찍자마자 7,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5,500원까지 내려와서 비중을 2번 실은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0%만 담았다가 올라가도 우리는 수익. 이 10%를 담았는데 올라가면 우리는 그래도 수익. 그런데 5,000원까지 내려와서 총 3번의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도 7,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린 만큼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얼마에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아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올라가봤자 7,500원이라고 기억하시고 본전이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CS2024도 있고 코스피가 흔들리면서 코스피의 대장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가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다 같이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7,2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위험하다 생각이 드시면 7,500원까지 안 보시고 7,200원에서 정리하시고 SFA 반도체를 다시 매수하실 거라면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고점에서 더 가는 종목을 매수하시잖아요. 예. 빠르게 수익을 내는 걸 원하셔서.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내가 손실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니까 차라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간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잘 간다, 로봇 관련주들이 잘 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반도체주들 중에 못 간 종목을 잡으셔야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그래서 SFA 반도체만 설명을 드릴 때에는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익절하시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 주 안에 그래 나오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희박해요. 왜냐하면 CS2024가 내일부터 12일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최 때 과연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업성이 괜찮은 종목군들이 옥석 가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 그리고 전쟁 안 끝났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초전도체 이슈 또 있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훈풍도 불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단기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올라가면 빠르게 익절하셔야 되는데 7,200원이면 7,090원이라는 고점을 넘어갈 거잖아요. 예. 넘어갈 때 거래량이 붙을 텐데 지금 거래량을 붙여놓고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계속 거래량 안 붙이면서 그 자리, 이 자리 구간 6,000원에서 6,500원 가격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으실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SFA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익절하시고 또 저점 추가 매수를 추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려주셨던 히든 종목 오늘도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말미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역시나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이수 페타시스요. 네, 이수페타시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34,000원, 네, 비중은 30%. 네, 34,000. 네. 34,000원이요. 네, 34,000원에 30% 담으셨네요. 예. 오늘 이수페타시스 28,550원에 장을 마쳤는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얼른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네. 뭐 전문가님들이 이수 페타시스가 괜찮다는 그 당시에 7월달 정도 그랬거든요. 네네네. 올라갈 때요. 네. 그때 뭐 좀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어. 아이고. 듣다 본 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종목을 언급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언급했던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건 전문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했었던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챗 GPT로도 이슈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AI 관련주로 훈풍을 불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36,000원, 37,000원에서는 물량을 20% 이상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2,000원이에요. 예, 여기에서는 더 갈 수가 없는 게 보통 단기적으로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게 전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전고점 가기 직전에 멈추는 경우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 가격이 36,000원에서 37,0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분명히 이슈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어서 이번에 올라올 때에는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물량이 34,000원은 올라올 거지만 36,000원 이상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36,000원에서는 전량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과거 시점에 이수페타시스의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11,000원대예요. 11,420원이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격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기가 언젠가요? 바로 모든 지수가 다 똑같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었던 10월 말부터 주가가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연출한다면 그때부터 세력들은 매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력들도 34,000원 위로 주가를 올려놔야 마음 편하게 물량을 정리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를 넘겨서부터 매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36,000원, 오래 봐봤자 37,000원까지만 보시고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기대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는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충분히 주가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조정 행보를 받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전부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네, 무조건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시간 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이스페타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36,000원에서 적어도 37,000원 사이에는 전량 매도 전략 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 선별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물류 로봇 관련주로 자율주행 물류 로봇 회사 시스콘을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종목인지 얼른 알려주시죠. 언급 안 드리고 가면 섭하죠. 지난주 네. 금요일 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왜 가지고 왔느냐? AI 챗봇 관련주이지만 이스트 소프트는 언제 포착됐겠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가장 핫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10월 중순 때죠. 그쯤에 포착이 된 종목인데, 자, 대화형 AI인 앨런을 출시했고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은 GPT 스토어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오픈 AI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일 CES 2024와도 연관성이 있는 AI 관련주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 이스트 소프트,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으며 관련주들은 또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고 있지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가격을 내일 지켜준다면 진입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바이브 컴퍼니는 갈 길이 멉니다. 먼데 문제가 되는 건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정도에서만 보셔야지 그 이상의 이 정도의 이격을 메꿀 수 있는 종목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다른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정상 궤도 안에 올라오겠지만 아직은 매매하기에 부적합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스트 소프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을 때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갈 수 있는 자리를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부터 놓아주셔야만 하는데 어디에서 놓아주시느냐? 오늘의 상한가 가격 25,650원이죠.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3차 매도가 끝나고 나머지 물량 12.5%를 지금부터는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5,6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25,65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모든 물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했었던 자리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10월 말이고요. 그때부터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켜봤었던 그 한 자리 넘어갔고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부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뭐였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횡보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세를 만들 것이다라는 세력들의 다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뭐였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었겠죠. 그래서 이 무덤에서부터 주가가 내려올 때는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올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3거래일 만에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익 구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갭을 띄운 음봉을 만든다면 잘 보시면 이 자리를 돌파할 때는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 시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 본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이 자리를 넘어갈 때부터는 익절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 왜? 이 자리는 공포의 자리죠. 그런데 공포가 결국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광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광기로 바뀌었고 내일 CS2024의 재료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테니 갭을 띄우면서 25,65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는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 한 가지 더 갭을 띄우건 못 띄우건 조정을 받고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디로 잡느냐? 바로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주가가 놀아야 잡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 노란톡방에서 단기 매수 관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솔트룩스 또한 마찬가지로 AI 관련주죠. 그런데 AI 관련주의 이슈는 아직까지도 똑같지만 솔트룩스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글 협력이죠.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AI 결합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카페24와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설명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으면서 갭을 띄우고 가격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는 전고점을 넘어갈 때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매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며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49,350원까지는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지켜볼 텐데 이 가격 구간, 지금도 마찬가지인 이 가격 구간이 현재 시점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박스 가격 구간이 되는 우리의 기준으로 수익률의 가격 구간이 얼만큼 더 확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상단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의 끝이 하락으로 바뀔 때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낮춰놨기 때문에 오늘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내일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 자리가 진입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아직 얼마 안 붙었다라는 거죠. 더 큰 폭으로 거래량이 붙을 때 익절해 볼 수 있을 텐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솔트룩스는 매수 관점이 내일도 나오겠죠. 그 매수 관점 내일 받아보시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셔야만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유정 앵커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오늘의 히든 종목 4글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유추해보시면 좋을 텐데 물류 로봇 관련주 그렇다면 로봇 테마 종목 중에 하나겠죠. 자율 이동 로봇 및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고 비전 제어 및 화상 처리 알고리즘 전문 업체입니다. 시스템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데 LCD와 OLED와 관련된 이슈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며 2차 전지 배터리 장비와도 함께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사 시스템 제조를 통해서 2차 전지 시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2차 전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테마는 리튬 관련 테마일 뿐입니다. 리튬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은 2차 전지의 하락분의 영향을 이제는 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로는 전부 다 로봇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4글자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거나 못 찾겠으면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에서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어디에? 주식회사 시스콘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를 창출을 해내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이 나오시겠죠. 첫 번째, 시스코는 국내 자체 로봇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조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 AMR 완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상용화에 성공이 됐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인수했으니 그로 인해서 시너지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시스콘, 기아 EV용 화성 신공장 물류 로봇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전기차용 수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매출액이 나올 텐데 현대차도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더 큰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T로보틱스의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려왔죠. 하지만 로봇 관련주 올해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조금만 더 눌려준다면 매수 관점이 너무나 훌륭하게 나와줍니다. 다만 T라유텍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에는 진입해 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가격 구간에서는 진입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진 로봇은 파란색 저항선을 계속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뭐가 됩니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를 넘어갈 때 전고점까지도 기대해보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진 로봇이다라는 설명과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왔던 건 T로보틱스랑 똑같은데 올라갈 때 더 큰 폭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한 자리,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 오늘 종가에 오늘 시간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내일 시초가에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며 거래량 또한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종목을 놓치면 너무나 배 아플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그러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CES 2024,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수 변동성과 관련주들의 흐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우리 든든한 인성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물류로봇 관련주로 AMR 완제품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가 베팅 방법과 내 종목 고민들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